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사회를 맡은 샤론 로즈 마스터 최유록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또 세월이 빠른 것 같아요. 엊그제만 해도 너무 덥더니 제가 집 거실인데 마이를 입고도 굉장히 좀 섬뜩섬뜩한 거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세월은 흘러가고 또 이렇게 약간의 이제 또 좀 지침과 오늘 이제 우리 강사님을 제가 이렇게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50대 초반에 시작을 해서 이렇게 한갑이 됐습니다. 제가 시작할 때 오늘 초대하신 강사님께서는 정말 강원도를 열심히 후원해 주셨거든요. 봉고차를 이렇게 몰고 강원도를 참 자주 양양 또 강릉 이렇게 속초도 그렇고 정말 열심히 후원해 주셔가지고 지금 저는 8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리더스 클럽 멤버가 됐고요. 오늘 초대하신 강사님은 저희 라인의 최고 어른이시며 또 이렇게 상한선을 넘어가지고 월 1억 연봉자를 넘어서신 그런 대단한 오늘 강사님을 모셨는데요. 우리가 약간은 힘들고 약간 지칠 때 이렇게 때마침 이렇게 오늘 찾아와 주신 우리 단장님 강의에 정말 귀 기울이고 집중하셔가지고 나만의 또 사업 방식 또 단장님까지 가시기까지 그 노하우라든가 아니면 또 어떤 그 단장님만의 그 방식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외치시는 정말 인간적인 인문학 강의 많이 해주시는데 우리 다 같이 오늘 집중하셔가지고 단장님 강의 듣고 다 같이 빠른 성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Attitude is everything이라고. 여러분의 인생, 자기의 인생을 고도를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의 태도, 자세. 능력도 아니고, 좋은 대학 나온 것도 아니고, 돈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항상 그 태도, 마음가짐에 이제 문제가 있거든요. 그 마음가짐, 태도라는 것은 밝은 의식을 가지고 있냐, 어두운 의식을 가지고 있냐, 적극적으로 나서느냐, 끌려다닐 거냐, 이런 거죠. 이제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비대면으로 하도 성실하게 여기에 임하려고 하죠. 애터미의 이론이로서 여기서 꿈을 가지고 나도 여기서 내가 꿈꾸고 있는 걸 어떤 실현해보겠다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진지하게 임해요. 이 자리락도. 얼굴은 당장 보지 못하더라도 그 뭐 얼굴을 보고 있는 건 아니지만 얼굴은 보고 있긴 보고 있구나. 얼굴을 보고 어쨌든 이 말이 좀 이상해지네. 내가 오늘 꼬이네. 그래도 참 진지하게 하죠. 그래서 이 성공하고 못하고는 대충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저는 이제 한 다단계만 20년 했고 그 전에는 식당을 또 한 20몇 년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나이가 68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하고 그 사람 표정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알아요. 그럼 뭘 하냐? 그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그 기준점을 제가 알게 돼요. 이 사람은 해내겠구나. 이런 걸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사람은 걱정되네. 한 6개월 있다 그만두겠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은 포기하진 않겠지만 꽤 오래 걸리겠다.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닌 건 아시죠? 그렇다고 게을르면 더 안 돼요. 그 사람의 태도에 달려있어요. 마음가짐. 세상을 보러 보는 자세. 이 성공이라는 것을 진론이라는 성공학자가 그거죠. 이성현 박사님이 가르쳐준 거예요. 이성현 박사님 강의 중에 있는 건데 참 그 말을 잊을 수가 없는 게 그게 원칙이거든요. 기준이라. 그러니까 내가 사업을 하면서 뭐가 안 된다면 그 말에 대입을 시켜보면 내가 무엇을 모자라고 내가 뭘 못하고 있는지가 나와요. 성공은 신비한 것도 아니다. 마술도 아니고 신비도 아니다. 이 얘기에 지금. 그런 게 아니라 이거야. 그런 것도 아니고 성공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원칙. 이 원칙이 뭐냐 이거지. 원칙은 어떤 검증된 단순함을 얘기해. 이렇게 해보니까 되더라. 이런 게 원칙이에요. 사람 관계는 이렇게 하니까 사이가 좋아지더라. 아주 복잡하기
복잡해서 세세한 갈래로 나눠서 많은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최소한의 사람 관계 속에서 원칙은 뭐냐 그러면 양보하고 선한 일 하면 돼요. 사랑하고. 내 이기심 내려놓고 내 욕심 내려놓으면 돼요. 상대편을 위해서 이타심을 가지고 상대편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냐고 상대편을 위해서 해주면 돼요. 그럼 일단 관계는 성립이 돼요. 그런 걸 원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정선, 상약 이런 게 다 원칙이에요. 수도, 선부 이런 게 다 원칙이에요. 물이 들어야 배가 떠는 거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원칙들을 끊임없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원칙을 끊임없이 활용하면 이용하는 게 아니고 내가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끊임없이 활용하게 된다면 결과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는 거죠. 성공이란 신비도 아니고 마술도 아니요. 기본적인 원칙들을 끊임없이 활용한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물이 들어오면 배가 자연스럽게 뜨죠.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여기서 이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뭐가 잘 안 되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돼요. 진짜 원칙을 지키고 있나?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될 수밖에 없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그 꿈이 확실해서 사는 목적이 분명해가지고 이걸 포기하지 않고 하는가?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언젠가는 박동철이처럼 한 달에 1억 버는 사람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뭐 이런 거 얘기를 하는 거지. 신기한 방법이나 뭐 그런 거 없어요. 묘수 그런 거 없어. 묘수를 배우려면 딴 데 가서 알아보시든가. 묘수는 없고요. 그냥 하면 돼요, 사실은. 근데 그냥 하려니까 뭐가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 짜증이 나. 짜증은 왜 날까? 꼴 보기 싫어. 말이 안 통해. 신경질이 나. 이게 사람 때문에 그래요. 전부 다. 관계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래. 그런 거에 대한 지혜가 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인문학을 자꾸 이제 얘기를 해주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새 이제 잠언서를 아주 그냥 잠언서 1장서부터 31장까지를 외우다시피 해요. 제가 아주 외우다시피. 잠언서는 믿는 사람들,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니까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형통의 지혜가 거기 다 있어요. 그래서 카네기 인간관계 지도론 보듯이요. 이 잠언서를 보면 그렇게 재밌어요. 너무너무 재밌어 잠언서가. 기가 막히게 재밌어요 잠언서가. 그래서 요새는 잠언서를 가지고 살다시피 해요. 그래서 그거를 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도 읽어보면 알 수 있게끔 잠언서를 설계를 그러니까 쉽게 하면 그 하나님 말씀을 풀이를 잘 해놓은 그 어떤 목사님을 하나 찾아내서 그 목사님 강의 내용을 전부 토시 하나 틀리고 전부 받아 적었어요. 받아 적어가지고 이런 책으로 지금 4권을 만들어 놨어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저 책을 읽어보면 사람의 관계를 어떻게 소통을 어떻게 하면 정확히 나와요. 정확하게. 책을 좀 보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스스로 옳다고 얘기해도 나는 잘했다고 얘기해도 그것이 상대편한테 시험이 들게 한다면 여러분이 잘했다는 그 일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그 얘기예요. 이게 이런 거죠. 옛날에 그 이스라엘 때는 돼지고기는 그 뭐라 그럴까 그 유대인들이 안 먹는 음식에 버리는 음식이고 그건 뭐라 그럴까 이 대세김 하는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 터붓이에요. 그저 예수님이 하나님은요 그걸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먹어도 먹잖아요. 근데 아직도 그런 생각 있는 사람 앞에서 돼지고기 먹는다는 것은 야 뭐 어때? 너가 먹으면 그만이지 나만 먹으면 되지 뭐 이게 뭐 잘못된 거냐? 내가 한 것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구집이 우긴다면 그 사람은 소통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상대를 배려한다면 자기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도 상대가 싫어한다면 그걸 안 할 필요가 있어요. 왜? 사소한 일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같이 가요. 진리나 어떤 정의로운 일이나 어떤 목표를 가지고 갈 때 그런 일에 대해서는 양보를 못해요. 하지만 그걸 이루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사소한 거 가지고 트러블이 생긴다면 양보할 필요가 있다 이 얘기예요. 그게 어떤 사람들 여자들 왜 살 다이어트하고 몸매 이쁘고 매력 있고 섹시한 거 좋아하잖아요. 남자도 보기 좋지. 그래가지고 옷도 이렇게 싹 여름에 좀 가슴까지 살짝 파인 거 입고 얼마나 매력적이냐고 보기에도 좋지. 얼마나 멋있냐고 자기가 보기에도 거울 앞에서 폼 잡고 자기가 보기엔 옳은 일이에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그 죄가 아니니까 옳은 일이라고 한 행동이 다른 남자들의 눈에 음란한 생각을 갖게 해준다면 그 옷을 고쳐 입으라 이 얘기예요. 그래야 관계가 성립되니까 그러는 거야. 다른 사람 실족하게 하지 말라. 이게 관계에 있어서 엄청 중요해요. 이게 말 같은 것도 그렇고 말은 존재와 존재를 연결시켜주는 건데 이 말 때문에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 한 사람 죽이려면 간단해요. 말로 사람 죽이는 거 쉬워요 아주. 욕을 안 해도 그 사람이 얘기할 때 그 사람을 무시해버리세요. 듣지도 않고 딴소리 해보세요. 그 사람 상처받아서 죽어요. 그리고 다시는 왜? 무시당했거든, 소외당했거든, 왕따됐거든. 카네기 인간관계 지도론에 보면 사람이 제일 중요한 욕구 중에 하나가 자기의 말을 중요하다고 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을 누가 중요하다고 들어주면요, 공감을 해주면요, 너무 좋아해요, 사람이. 자기 속까지 다 내줘요, 그러면. 근데 막 몇 명에서 얘기하는데, 야, 근데 있지, 이걸 이렇게 해보니까, 근데, 야, 그건, 얘는 다 시끄러. 그건 다 해봤어. 너 가만히 있고, 딴 얘기 해봐봐요. 이 사람 상처받아서 다시는 이 모임에 안 나와요. 경청할 줄 알아야 돼요, 경청.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파하고 지략이 뛰어나면 전쟁에서 이기니라. 갑바치 셋이 모이면 제갈공명보다 낫다는 얘기가 그 얘기요. 아무리 멍청한 지식도 없는 듯한 아무리 멍청한 사람이 구두 수성공 노인네가 3명이 모여서 얘기했을 때,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겠다, 야, 맞아, 맞네, 네 말도 일리가 있네.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말을 경청해주고 리액션 해주면서 공감대 가져주면 거기서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나와요. 정말로. 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 진짜. 그래서 그런 의논을 하면 경영이 서요. 경영이 쓰면 지락이 생기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긴대요. 경영이 파하면, 그러니까 의논이 파하면, 의논이 없으면요, 경영이 무너지면 조직은 다 무너져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있어도 다 소용없어요, 그거. 그래서 말이라는 건 그렇게 무섭다, 이 얘기야. 그래서 말로 사람을 죽이고 살리기도 해요. 한냥빛에, 한냥으로 빚을 갚는, 천냥빚을 갚는다고? 말 한마디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옛날에요. 아니, 다 까먹었어. 그런 속단도 그런 것도.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때에 맞는 말,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것이 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옛날엔 궁에는 인테리어 할 때 금은 보화로 인테리어를 하고 철 따라 맞는 과일 이런 꽃 같은 걸로 장식하는데 과일이나 꽃이 시들고 상하니까 냄새가 나니까 금쟁반에다가 이런 은쟁반에다가 금으로 사과를 만들어서 이렇게 착 장식해놔요. 얼마나 이쁘고 좋은지 몰라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그렇대요. 은쟁반에 금사과래요. 그렇게 사람이 좋아한대요. 경우에 합당한 건 뭐냐 이거지. 어떤 사람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요번에 주식해가지고 대박 났어요. 막 이딴 소리나 했었고 어떤 사람 망해가지고 힘들어서 사기당해서 힘들다는데 거기 가서 어디 가서 맛있는 음식 먹은 얘기나 했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경우에 합당한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 경우에 어떤 부모가 애 때문에 고민하고 우리 애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러니까 어떤 엄마가 그러게요 힘드시겠네요 이렇게 공감해주면서 저도 기도해드리게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한테 우리 애를 바른 길로 인도해달라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맞아 그래요. 그런 게 경우에 합당한 말이에요. 공감을 해주는 말. 그게 얼마나 좋으냐고.
쉴 데 없이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 자랑거리, 지 자랑 것만 얘기하고 싶어서. 때에 맞는 말은 뭐냐 그러면 어떤 새댁이 오래간만에 자기 남편하고 교회를 가요. 왜 남편이 해외 출장 나갔다 6주 만에 왔어. 그래가지고 오래간만에 교회 나갔는데 그 교회는 시부모님도 다니는 교회라. 그래서 교회 막 끝나는데 이제 예배가 끝나니까는 시어머니가 오더니 그 사람 많은 데서 우리 아들 야 그동안 또 참 반갑다 고생 많이 했지 아이고 우리 아들 그러면서 야 너 근데 얼굴이 왜 그 모양이냐 그러니까 옆에 있는 성도들이 같은 성도들이 다 신랑 얼굴 쳐다보고 그 옆에 있는 며느리 얼굴 쳐다보네. 그러니까 며느리가 어떤 생각이 들어? 아니 내가 뭐 지 아들 뭐 밤새 잠을 못 자게 했나 뭐 하루 세끼 헤매기질 않았나.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그 교회를 안 나가려고 그래 그 며느리가. 그쵸? 안 그래? 그게 때에 맞지 않는 말이요. 시도 때도 없이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 잘난 척만 하고 남의 의견은 듣지 않고 자기 의견만 얘기하고 그러면 그 조직은 망가지기 시작해. 남의 얘기를 들어야 돼요. 얼마나 듣는 게 중요한지를 제가 돈 버는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돈은 많이 벌려요 이건요. 했는데 왜 이 얘기를 먼저 하냐 그러면 너무 중요해서 그래. 이따 내 얘기하다 다 시간 다 간 다음에 또 잊어버릴까 봐. 말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 갚는다는 게 딱 맞아요. 그래서 말 조심하세요. 말. 그 어리석은 자 입술에 지식이 보이지 않걸랑 지혜가 보이지 않걸랑 그의 곁을 떠나라. 떠나래요. 298하고 297하고 맨날 싸마. 그러니까 298이 이게 내가 막걸랑이 봐봐 멍청하니까 297이 아이고 웃기겠네. 네가 좀 배웠다고 297이야. 그리고 둘이 싸면서 사또 앞에 갔어. 사또 우리 심판 좀 봐주세요. 저 인간이 298이래요. 저 인간이 297이래요. 그러니까 사또가 가만히 있다가 어이가 없으니까 297 너는 집에 가라. 집에 가서 따뜻한 아랫목에 흰쌀밥에 저녁을 맛있게 먹고 일찍 자라. 그런 다음에 298을 형틀에 묶고 때려요. 곤장을 때려요. 왜 때려? 298이 맞는데 왜 때리냐고. 야 인마 297이라고 저 멍청한 놈 아무리 얘기해도 알아듣지도 못하는 놈하고 싸매냐? 그런 님 네가 더 멍청하지.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요. 그런 사람 보면요. 아 그러셨군요. 아 저녁은 드셨어요. 네. 그리고 박한길 회장님이 얘기했잖아. 내 말에 권위가 안 쓰면 침묵이 권위라고. 뭘 잘난 척하고 아는 거에 조금 있다. 그걸 끝까지 자기 의견을 관철하려고. 되지 마. 사람은 감정의 대상이지 논리의 대상이 절대 아니요.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 옳은 게 아니에요. 그게. 아까 얘기한 게 그 얘기예요.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게. 자기가 행동한 말이나 이런 옷 보여지는 어떤 태도나 이런 자세가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상대편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한다면 당신이 그 자유를 당신이 해고자 하는 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 얘기예요. 상당히 그런 게 중요해요. 아 이게 뭐 어때서 얼마나 이쁜데 뭐 이거 아니 그렇지 않아요. 아니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지 뭐 상가집에 꽃무늬 입고 옷 입고 가는 거고 똑같이 그게 뭐 아무리 이쁘게 단정하게 멋있게 입고 가는 게 이게 경우에 맞냐고 안 맞지.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항시 자기 주관적 입장, 자기 중심적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없으면 조직을 이끌어가기 정말 힘들어요. 똑똑한 거 소용없어요 그런 거. 아이 그 무슨 애터미 시스템을 몰라. 무슨 시급 가는 걸 뭘 몰라. 그런 거 다 알아. 그런 게 아니요. 부모님 같은 마음이요. 다독거려주고 그러셨구나 힘드셨겠네 위로해주고 솔선수범해서 밥이락도 한 그릇 된장찌개랑 5,000원짜리락도 한 그릇 사줘가면서 같이 먹읍시다. 점심 안 드셨지? 나도 안 먹었는데 오래간만에 사장님하고 점심 먹으니까 맛있겠다. 그러면서 같이 한 그릇 먹으면서 그럼 사람 마음이요 쫙 그 힘들었던 마음이 쫙 녹아요.
짜증났던 마음이 쫙 녹아요. 그런 거요. 그렇게만 해주면 의욕이 생긴다니까. 아무 치약 칫솔 파는 게 뭐가 힘이 들어 힘들긴. 그러면 치약 칫솔 파들기. 사람이 짜증나니까 하기 싫지. 그래서 사람들이 신바람 나게 해야 되고 그래서 의욕이 생기게 해줘야 돼요. 왜? 꿈은 있잖아. 이제 애터미 보고 희망을 생겼으니까 누구든지 벌 수 있어요. 누구든지. 제가 이 사업을 지금 애터미만 11년 차고 만 10년이 지났으니까 11년 차고 다른 다단계까지 하면 거의 한 20년 됐어요. 이걸 하면서 정말 어떤 사람들이 성공할까 이런 걸 많이 봐왔어요. 그리고 애터미에서 지금 빠르게 성장한 사람들이 전부 다 옛날에 다른 다단계 했던 사람들이 많이 빨리 성장했어요. 그것도 물류 다단계, 암에 있는 하이리빙 했던 사람이 성장을 많이 했어요. 저 존칭은 뺄게요. 내가 하이리빙을 8년 했었고 이도우가 하이리빙을 한 8년인가 10년 했죠. 다른 다단계도 했지만 이도구, 김현숙, 심혜경, 또 엄상영, 주진환, 차말철, 이상국, 유종성, 최낙균, 이혜정 전부 다 옛날에 하이리빙 매년에서 다 거지된 사람이야. 다.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왜 잘하게 됐냐? 거기서 겪은 실패, 거기서 겪은 힘든 거, 고난, 그거를 거기서 겪고 그거를 디딤돌 삼아, 그거를 경험 삼아, 그거를 학습 삼아서 여기에서 다독거려주고 참고 인내하면서 파트너 이끌고 가고 그래서 성장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나? 과정이 필요하다. 그 얘기의 과정이에요. 과정 없이는 안 된다. 이 사업이 힘든 게 없어요. 단지 익숙하지 않아서 힘든 거고 특히나 우리나라는 무슨 이 장사하는 사람을 아유 핫바리 취급하잖아. 옛날 조선시대부터 장사꾼들을 아주 그랬잖아. 그래서 어디 물건 판다 그러면 쪽팔려 하잖아. 그 쪽팔릴 게 뭐가 없어? 거지 되는 게 쪽팔리지 부자 되는 게 자존심 세우는 거지. 요새 한 달에 1억씩 벌으니까 옛날 동창 애들이 안 오던 연락 안 하는 동창들이 연락 오고요. 모임에서 연락 오고요. 우리 무슨 요새 뭐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애터미에 치약이 좋다면 칫솔이 좋다면 어쩌라고 기부해달라는 네. 거지. 돈 버니까요. 다 좋아해요. 사람들이. 다 나를. 기가 막혀. 옛날에 그 집에서 다 도망갔던 놈들이 참말로. 여러분 부자 못 되는 게 쪽팔리는 거예요. 물건 파는 게 쪽팔리는 게 아니고. 입이 없어? 뭐가 없어? 여러분 성공이라는 것이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 좋아지면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성공이라는 것이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슨 돈도 많고 좋은 대학 나와야 되고 똑똑하고 무슨 그런 게 있다고 성공해지는 게 아니라니까. 성공하는 사람들 봐. 전부 다. 과거에 너무너무 힘들었대. 하루에 3천원을 못 벌었대. 조그맣게도 생생 정보를 보면서 그 꽃게집 하는 그 서천에서 꽃게집 하는 아줌마가 나왔는데 하루에 그 매운탕하고 찜을 하루에 700에서 1000만 원 매출을 올려요. 대박이에요. 그 정도 매출이면. 근데 그 여자가 울면서 하는 얘기인데 남편도 없어요. 지금 17년째 하고 있는데 하도 자기가 어려우니까 자기 언니가 그 언니는 무슨 이제 안 걸려 죽었는데 그 언니가 그러지 말고 나하고 같이 이건 하자. 그러면서 꽃게를 고르는 법, 사는 법서부터 요리하는 걸 가르쳐줬대요. 그래서 오로지 그것밖에 없네. 오로지 죽기 살기로. 어떻게 하면 손님들한테 맛있고 싱싱한 꽃게를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손님들이 호주머니에서 돈을 덜 나오게 만들까? 사람 중심이요. 돈 중심이 아니라. 장사는 이윤을 남기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면 돈은 저절로 와요. 여러분이 여기서 돈 벌려고 하니까 쪽팔리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고. 이 좋은 제품 가지고 가격도 싸잖아. 너 써봐라. 왜? 널 위해서. 내가 널 위해서
가계부에도 도움이 될 거고 네가 이 제품을 씀으로 인해서 피부도 끝내주잖아요. 제가 68인데 어디 나가서 염색하고 나가면요. 옛날엔 40대 후반으로 봤는데 지금은 40대 초반으로 봐요. 시너지 앰플 쓰고 아주 맛이 갔어 요새. 진짜로 좋아 시너지 앰플이. 대박이더만. 정말로 대박이야. 그 시너지 앰플 제가 10만 원짜리 사가지고 한 달을 쓰잖아. 4주를. 야, 내가 요새 클렌징 크림으로 닦고 이제 이거 끝나면 할 거예요. 클렌징 크림으로 닦고 어저께 필링젤 안 했으니까 오늘 이제 필링젤 할 거예요. 필링젤 하고 어떨 땐 피곤하면요 그냥 TV 틀어놓고 클렌징 크림하고 바로 티슈로 닦아내고 마른 티슈로 이렇게 대충 기름기 있으니까 닦아내고 바로 필링젤을 해요. TV 보면서 이걸 해요. 이러고 그래서 이제 뭐 얼굴에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미온수로 폼 클렌징으로 세수를 해요. 그런 다음에 수건으로 탁탁탁탁 막 닦으면 안 돼요. 피부 상에 이렇게 탁탁탁 눌러서 물기를 싹 없앤 다음에 스킨은 조금만 해요. 왜? 시너지 앰플을 많이 바르려고. 시너지 앰플을 잔뜩 쳐 바르는 거요. 그런 다음에 앱솔루트 앰플 파란 거 맞나? 파란 거 앱솔루트 앰플 그걸 또 쳐 발라요. 그런 다음에 3, 4분 동안은 잠자는 준비를 해야 돼요. 잠자는 준비. 요것저것 정리할 게 있어요. 저는 내일 아침 올리면서 좀 3, 4분 하면 그동안 좀 스며요. 그런 다음에 뭘 바르냐 그러면 저녁 때 바를 때도 있고 안 바를 때인데 노란 게 뭐예요? 노란 거 세럼. 어게인 세럼. 난 그게 너무 좋아. 어게인 세럼하고 솔루션 앱솔루트 세럼 그걸 두 개 다 발라요. 그 다음에 이제 저 로션은 안 발라요. 너무 많이 바르면 이제 끈적거리니까. 그 대신 아이크림은 살짝만 바르고 영양크림 바르고 그리고 책 좀 보다가 취침을 해요. 그런 식으로 아침 저녁으로 하다 보면요. 100일 정도만 해봐봐요. 여러분 피부가 달라져요. 우린 프로예요. 프로답게 해요. 프로답게. 얼굴만 어리 들이대봐 화장품이 안 팔려? 그냥 저절로 팔려요. 얼굴만 들이대도 벌써. 그 정도는 돼야지. 돈만 벌려고 그냥 이거 해봐라 이거 돈 된다 그러지 말고 요새 얼마나 좋으냐고. 팬데믹 때문에 힘들다고. 팬데믹 상황 때문에 더 좋은 사람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놈의 뭐 석세스 오라고 하루 종일 이틀 석세스는 이틀 빼먹지. 원데이는 하루 빼먹고 그거 안 하니까 얼마하자 이걸로만 하고 영상으로 하고. 그리고 내가 몇 년 동안 했는지 각자 다르겠지만 지난 시간을 돌아보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해왔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뭘 잘했는지 그러면서 명단 작성한 거 소비자 명단 작성한 거 다시 한번 보고 이 친구는 제품을 이거밖에 안 쓰네 이거 새로운 거 이거 나왔는데 이것도 소개시켜줘야지. 얼마나 좋으냐고. 비대면 이래지만 아는 사람끼리는 대면하잖아요. 두세씩 모여서 커피도 마시고 밥도 먹고 오늘 파트너 불러가지고 대성리에서 커피 전문점에서 커피숍에서 내가 책 쓰는 데가 있어요. 그 대성리 가평에. 글로 오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밥 먹고 거기서 서너 명 불러가지고 상담해주고 보내고 난 책 쓰고 그렇게 소비자 만나러 다니면서 언니 요새 잘 지냈어? 뭐 그러가면서 얼마나 좋아. 이런 것도 또 나왔어. 이런 것도 있고 얼마나 좋은데 이래가면서 무슨 환경 상황이요. 여러분이 맘만 먹어봐 하려고. 성공이라는 건 된다는 생각 안 되는 생각 두 개 다 맞아요. 자기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 핑계 좀 대지 마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서는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면 그 입구를 들어가자마자 큰 뭐 돌비석 같은 데다 이성희 박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돌비석 같은 데다 이런 말이 써 있답니다. 수작 부리지 마라. 수작 부리지 말래. 수작. 난 이것 때문에 한다. 난 애들이 어려서 한데 난 시부모님 모셔서 시간이 없어. 나 당장 나가서 일해야 돼. 그래 200 벌어야 먹고 살아. 그럼 그렇게 살면 돼요. 성공하는 사람이 지금 건 성공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나는
저 조그만 똥똥한 박동철이처럼 난 될 수 있다는 마음 가진 사람만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내 대식적인 파트너 중에서 저기 어디요, 저 대구에 있는 그 누구더라 이름이 난 자꾸 사람 이름 자꾸 잊어버려. 그 남편이 그 치매 그러니까 그 뇌졸중으로 쓰러져가지고 60인데 쓰러져가지고 치료는 해서 살긴 살았는데 치매가 와가지고 24시간 간병해줘야 돼. 기저귀 갈아줘야 되고 먹여줘야 되고 씻겨야 되고 그런 사람이 벌어놓은 것도 없고 노후 대책도 안 돼 있는데 앞이 캄캄하고 딸 둘이 있는데 하나 시집가고 하나 시집 안 가고 앞이 캄캄한데 어디 직장 다닐 수도 없고 보험회사 다닐 수도 없고 왜 24시간 간병해줘야 되니까. 애터미를 만났는데 애터미야말로 내가 할 일이다. 근데 어떻게 그 남편인데 그 애터미를 하겠냐고. 여러분 같으면. 휠체어를 하나 마련해가지고요. 휠체어에도 남편을 태워서 안전벨트로 묶어서 떨어지지 않게. 한쪽 팔걸이에다는 음료수하고 기저고 한쪽 팔걸이에다는 간식 조금 하고 그런 거. 그 휠체어 밑에는 칸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는 제품 몇 가지 하고 그 전단지 들고 다니면서 애터미 하냐고 애터미 써봤냐고. 그러면서 그 여자가 지금 5년인가 6년 했는데 리더스 클럽 들어온 지가 한 몇 년 됐죠 아마? 조만간 로얄 클럽 들어가나? 지금 로얄 클럽인지 모르겠네.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 자꾸 생각이 안 나. 그런 거요. 어떤 상황이 돼도 그런 상황 때문에 그 사람은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대요. 내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난 더 죽기 살기를 할 수 있었대요. 조금 먹고 살만해지면 생활비가 좀 넉넉하게 나오면 이거 할 것 같아? 안 해요. 게을러져서. 성공이라는 건 여러분이 맘먹기 나름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식당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지 뭐예요. 제가 78년도에 결혼했으니까. 그때만 해도 노인네들이 식당 할 때인데 젊은 친구가 우리 집사람은 그때 25이고 저는 26이니까 그 어린 나이에 식당을 시작했었지. 저희가 돈을 많이 벌었죠. 손님은 점점 더 많아지고 식당은 점점 커지고 종업원이 늘어나기 시작해서 종업원 7, 8명 되고 그런 가게를 6, 7개, 8개씩, 9개씩 하고 종업원 60명, 70명씩 되고 세상에 옛날엔 카드가 있어 뭐가 있어 전부 현찰이야 현찰. 얼마나 좋았는데. 그러니까 올챙이 시절 다 잊어버리고 금목걸이 50돈짜리를 목걸이에 걸고 세상에 좋은 건 다 먹으러 다니고 365일 400일 술 먹고 허구한 날 마사지 저 뭐 샤우나로 해가지고 다니면서 심심하면 또 옆집에 또 슈퍼 사장이니 옛날에 자영업자들 다 돈 벌었잖아요. 지네들이 내 생각에도 내가 똑똑해서 돈 번 줄 알았어요. 아니 옛날에 자영업자들 다 돈 벌었어요. 뭐래도. 그러니까 그거 뭐 화장품 대리점 사장이나 슈퍼 사장 불러서 야 오래간만에 한번 해자. 얼마냐? 야 호주머니에 있는 것만 꺼내자. 집에 가서 가져오지 않기. 얼마? 200? 오케이 200만 놓고 가자. 200씩 놓고 또 카드에서 끝나면 가자. 그래서 또 술 먹으러 다니고 1차, 2차, 3차. 돈 번 남자들이 한다는 짓은 다 해봤죠. 영원히 세상에 그렇게 살 줄 알았지. 하나님 아버지는 무슨 하나님 아버지요? 스스로 내가 내 능력으로 돈을 벌고 사니 내가 그렇게 내 능력으로 돈을 번다고 하니 야 내가 알아서 세상 살면 돼. 적당히 착한 일도 해가면서 동네 유지니까 쌀도 1년에 한 2가마씩 동사무소 대주기도 하고 말이야. 그렇게 사는 거지. 그건 뭐 부처님 예수님 뭐 하나님이 하냐. 골고루 믿어라 골고루 그냥. 편식하지 말고 막 그러고 제가 그러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평생 그렇게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는데 IMF 올지 누가 알았어. 세상이 바뀌어가는 거는 아무도 말릴 수가 없어요. 세상이 너무 빨리 바뀌어가요 지금요. 애들 대학 보내도 소용없는 거 다 아시잖아요. 한순간에 가게가 적자가 나기 시작하는데 안 되겠더라고. 정리해야 되겠다. 싹 정리하고 돈이 많으니까 1,000만 원 있는 사람이 2천만 원 벌려고 그러지만 50억 있는 사람 100억 벌려고 해요. 그래서 했던 게 시향사 건설업 쪽이요. 그래가지고 건설업에다가 딱 11개월 만에 다 까먹었어요. 아니 20 몇 년 동안 벌었는 한 푼도 안 남기고 다 까먹었어요. 완전 거지가 돼서 대리운전 했었으니까 대리운전. 제 아내는 텔레비 신문에 나갔던 유명한 요리사인데
제 아내는 다른 식당에 설거지하러 다니고 비참하게 잃을 데 없는 거지. 그때 알았어요. 그때. 산다는 의미가 뭘까? 왜 사는 거지? 어차피 한 번 죽는 건 정해져 있는데. 한 번 죽는 건 정해져 있죠? 뭐 가져갈 수 있나요? 올 때도 빈손이죠? 갈 때도 빈손이죠? 그럼 뭘 얘기해 주는 거야 지금 이 시간에? 허무주의? 염세주의? 캔사라세라? 아니요. 사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근데 왜 살아야 되냐 이거지. 그때 저는 정말로 운이 좋게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왜 사는 걸 알게 됐죠. 그리고 이 육체로 나중에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이 몸뚱아리로 사는 삶이 끝이 아니더라고. 영원한 나라가 있더라고. 그걸 저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걸 알아야지만 믿죠. 예수님 믿음 복받아 그런 말로 해서 절대 안 믿어요. 우린요. 왜? 내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 집은 불교 신자였었거든.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그래서 난 절에 다녔거든. 그래서 아하바냐바라 밀다신경거 한자지 보살행신 마냐바라 밀다시 조노 외응도 일체고액 사리자하 색불시공 색즉시공 천수경 반화신경을 다 외울 정도로 불교에 심취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말씀 좋은 게 많냐고 거기도. 하지만 그분도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라는 걸 알겠죠. 부처도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진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계시다는 걸 정확히 알고 나서는 내가 사는 목적을 알게 된 건데 어떻게 알게 되냐 그러면 여러분 이게 마이크거든요. 마이크는 목적이 있죠. 작은 소리를 큰 소리로 증폭시키려고 이 마이크를 만들었죠. 이 마이크의 목적은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마이크한테 물어봐야 돼요? 마이크를 만든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요. 마이크를 만든 목적이 있어요. 근데 이 마이크가 만든 사람의 목적에 반하지 않으면 이건 폐기 처분이요. 그렇지 않아요? 마이크가 제 기능을 못해. 그럼 마이크는 버리는 거야. 폐기 처분이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나를 만드신 분한테 물어보니까 해답이 나오더라고. 옛날에 노인네들이 너 착한 일에 복받아. 그 말이 딱 맞아요. 성경의 에베소서에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여러분 다야 나까지도 우리는 그가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는데 왜 지었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지을 때요. 너 착한 일에 너 옆에 사람 굶어 죽던가 말던가 밟고 올라서고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끝없는 욕망으로 욕심 부리지 말고 탐욕 부리지 말고 나눠주면서 베풀면서 그러면서 살아. 그게 재물만 얘기하는 게요. 재물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말도 그래요. 따뜻한 말, 웃는 얼굴로 유래해주고 격려해주면서 다독거려주면서 살아. 그게 목적이에요. 내가 태어난 목적이 착한 일 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일을 내가 태어난 목적이야. 그 목적 안에서 애텀이라는 도구로 목표를 세우는 게 인생 시나리오예요. 목표를 세우는 게. 뭔 얘기인 줄 알아요? 내가 사는 목적이 이거였었구나. 세상이 달리 보여요. 세상이. 어쨌든 저는 운이 좋아가지고 외식산업을 할 때 돈 많이 벌 때 우연치 않은 게 대학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배우게 돼요. 나를 가르쳤던 외식산업 CEO 과정 때 나를 가르쳤던 교수님이 나한테 다단계를 공부해보라는 바람에 공부하게 됐죠. 근데 그 교수님은 수백 명이 있는데 왜 나 하나만 딱 붙잡아서 했냐? 활동적이지. 아주 적극적이거든요. 활동적이지. 사람이 긍정적이지. 상당히 사교적이고 항상 양보 잘하지. 항상 부지런하지. 성실하지. 믿을 수 있지.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박사장, 그때는 나이가 어릴 때니까 시간 남은 그 옆반에 가서 네트워크 마케팅 CEO 과정 공부해놔. 나중에 도움이 될 거야. 아니 다단계를 공부해보래. 그 사기꾼들을 배우는 거를. 다른 사람이 얘기했으면 안 들었을 건데 그 교수님이 얘기한 말에 들은 거예요. 그 바람에 네트워크 마케팅을 알게 된 거예요.
완전히 거지가 됐을 때 우리 같은 서민이 해먹을 짓은요. 큰 돈은 못 벌어도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네트워크 마케팅이 맞아요. 이론적으로. 이건 1949년도 50년도에 하버드 대학에서 나온 이론이에요. 과학이 발전할수록 통신의 발달, 인터넷의 발달, 통신의 발달로 택배의 발달로 인해서 이마트 홈플러스가 없어지는 시절이 온다. 그래서 이마트 홈플러스 차리는 막대한 비용 그걸 안 들이니까 그걸 안 들인 만큼 좋은 제품 싸게 사 쓰고 이마트나 홈플러스나 백화점 주인이 가져갔던 이익금을 가져와서 우리 같은 사람이 그 이익금을 분배하는 일이 생긴다. 와 이게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큰 선순환 역할을 하는지요. 앞으로 세상은 이 금융자본주의는 애덤 스미스가 쓴 국보에 나오는 이 금융자본주의가 지금 수백 년 동안 이어왔는데 이 금융자본주의는 마지막은 부익빈 빈익빈이에요. 돈 있는 사람이 돈을 점점 더 많이 벌어가요. 거지는 점점 더 거지가 돼요. 사람들은 점점 할 일이 없어지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 모든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지금 경제학자나 정치하는 사람들이 고민거리는 어떻게 하면 금융자본주의를 없애고 복지자본주의로 갈 거냐 이거지. 나눔이야 나눔. 여러분 공산주의나 무슨 뭐 사회주의나 뭐 자본주의나 민주주의나 어떤 주의라는 건 그 주의로 극단적으로 빠진다는 뜻이거든요. 이론에. 공산주의 이론이 그게 나쁘지도 않잖아요. 그게 원래는. 근데 문제가 뭐냐 이거지 그게.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뭐예요? 서민들은 왜 서민이 됐어? 있는 놈들이 다 뺏어가서 서민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있는 놈 걸 뺏어 먹는 게 사회주의예요. 자본주의는 그게 아니다. 열심히 살아야 된다. 계속 부를 창출해야 된다. 그래서 끊임없이 연구 노력해서 돈을 벌어요. 그래서 자기만 많이 벌어 자기만. 분배가 없다니까. 양쪽 다가 뭐가 문제예요? 복지가 없어. 저게 박애 정신이 없어 그랬잖아요. 자유평등 자유평등 박애 세계인데 공산주의. 그럼 이성희 박사, 박한길 회장님 항상 얘기하잖아요.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는 자유를 가져갔고 공산주의는 평등을 가져갔고 그 가운데 박애를 아무도 안 가져갔어요. 박애 정신 때문에 그래요. 박애. 사랑해 그게. 나누겠다는 마음이라 같이 살겠다는 마음이에요. 함께 살겠다는 마음이에요. 그게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건요. 저는 다단계를 배울 때 그걸 배운 거예요. 아 이거 참 대박이다. 근데 내가 거지 되고 나니까 해먹을 게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 같은 서민이 가진 게 시간 들여서 안정적인 수입, 어느 정도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다단계밖에 없는 걸 알아요. 그래서 다 거지 돼서 대리운전할 때 다단계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아메인, 뉴스킨, 허벌라이프, 넉스, 시너지, 유선날, 롱제비티, 멜라르고, 하이빙, 유니시티, 웰트웰, 다이너스티, 이젠플이, CCM, CM코인 쫙. 제가 학교에서 배운 다단계를 하나 내선 전 세계 하나도 없어요. 지금도 없어요. 지금도. 전 세계. 옛날에 내가 시작할 때가 1999년도, 2000년도인데 그때도 애터미는 안 나왔으니까 그때는. 좌우지간 제가 다 찾아봤는데 없어가지고 하이리빙 코리아를 했어요. 하이리빙 코리아는 우리나라 정부에서 아메이를 견제하기 위해서 맺는 거거든요. 아메이를 그대로 벤치마킹 했어요. 브레이크 어이 방식이에요. 열어주라는 거거든요. 다단계가 왜 망하냐? 왜 욕을 먹고 있냐 그러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유로. 돈 벌어주겠다는 이유로. 안 사도 될 걸 사게 만들었지. 하나 사도 될 걸 10개 사게 만들었지. 좋다는 이유로 비싼 걸 사게 만들었지. 그래서 다 망가지는 거야 지금 다단계가. 다단계의 원리는 뭐예요? 하버드 대학에서 나온 논문은 쇼핑몰이 개념이에요. 쇼핑몰이 개념. 쇼핑몰이 뭐야? 쇼핑몰의 중심에 소비자가 있고 소비자가 요원하는 건 뭐야? 좋은 제품 싸게 사는 거 되니까 그게 본질이에요.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은 쇼핑몰이에요. 쇼핑몰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진입비, 유지비 그런 건 필요 없잖아. 쇼핑몰에 갔는데 무슨 진입비, 유지비가 있어. 그래서 좋은 제품을 싸게 살 수. 그런 시스템이 돼줘야 돼요. 그래서 한 번 샀은 사람이 자기가 좋아서 스스로 샀쓰는 시스템으로 돼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저는 결과를 알아요. 어떻게 될 줄을. 그래서 찾아봤는데 없어. 하이리빙을 7년 2개월, 만 7년 2개월 했죠. 거의 8년을 가까이 해가지고 또 거지가 된 거예요. 다시는 다단계 안 한다고 아주 결심을 했죠. 그때는 이제 50대 후반 됐죠.
그래가지고 아유 어디 가서 노가다락도 하던가 뭐 후배네 10대 회사 가서 좀 잡일이나 하다 한 200이나 300주면 그거 벌어가지고 먹고 살다가 61살 돼서 정년퇴직하면 어떻게 되겠지 뭐. 꿈도 없고 막연하고 인생 포기하고 그냥 그러고 사는 거야. 그러고 한 2년 살고 있는데 옛날에 같이 했던 그 다단계 했던 형제라인 사장님이 내 날 찾아온 거예요. 만나자고. 그 친구가 불쌍해서 만나줬어요. 나도 불쌍한 처지만 그 친구 나보다 더 불쌍해. 근데 착한 친구라서 만나줬어요. 그 친구는 날 왜 만나러 왔냐 그러면 같이 다단계 할 때 형제 라인으로 지켜봤는데 그때 우리 스폰서가 주진환 총장님이었었어요. 주진환 당대님. 지켜봤는데 내가 그렇게 성실하고 근면성실 믿을 만하고 참 부지런하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애터미를 알았을 때 나하고 하고 싶었대요. 근데 나가 다단계 선수인데 그걸 하겠냐고. 고정관념이 머릿속에 꽉 박혀 있는데 만난 이유는 그 인간 못하게 하려고 내가 만난 거예요. 못하게 해주려고. 불쌍해서 그 친구. 그 만나가지고 저 화장품 그 5종짜리 옛날에 그때도 76,500원인데 시퍼런 병에 들어오는데 그거 하나 사주고 화장품 쓰면 되잖아. 싸니까 그거 하나 사주고 가입해주고 가입하는 건 아무 상관도 없어요. 다단계 했던 사람은 가입해주고 또 그거 앉아봐봐. 내가 지금 할 얘기가 있어. 그리고 1시간 동안 앉혀놓고 내가 뭘 얘기했는지 알아? 네가 왜 다단계를 하지 말아야 되는 줄 알아? 학술적으로 논리적으로 체험적으로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전 논리를 참 좋아해요.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답이 안 나오면 전 신경질이 나요. 답이 나와야 돼요. 저는요. 확실하게. 외우질 않아요. 답을요. 아이고 맛있다. 콤부차. 여러분 성경 예수님 믿는 거요. 정확한 답이 있어요. 그냥 무조건 믿으면 뭐 죽게가 아니요. 나는 요새 성경을 공부하면서 끝내줘요. 어떻게 이렇게 논리적이면서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지 몰라. 과거로 다 증명됐기 때문에. 어쨌거나 그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해주고 저도 안 해요. 그 친구도 안 하고. 그때가 2007년 6월이에요. 근데 제가 2009년 1월에 이걸 하는데 왜 하냐 그러면 1년 6개월 동안 물건을 써보니까 좋아요. 뒤지게 좋아요. 정말 뒤지게 좋아. 근데 뒤지게 싸요. 싼 게 아니고 뒤지게 싸.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이상해. 그리고 가끔 뉴스 동영상을 봐요. 옛날 동영상 있었죠. 뭐 500배, 100배 뭐 이런 거. 유효 성분을 500배나 더 넣어가지고 기존 천연 화장품보다 100배나 더 좋아졌대. 야 이게 말이 되냐고. 500, 100, 100배 애들 이름이냐고 그게. 이게 믿지도 않았어요. 그런 거. 믿지도 않고. 써보니까 괜찮더라고. 근데 싸요. 근데 쓰면 쓸수록 진짜 좋더만. 한국 콜만 건데. 1년 6개월 지난 다음에 야 이건 진짜 좋다. 근데 싸다. 이거 파는 게 아니고 팔리는 거구나. 왜? 1년 6개월 동안 내가 다른 화장품 못 샀쓰고 계속 애터미과만 스스로 샀으면서 어머 이런 것도 있네. 어머 이런 것도 있네. 그러면서 치약도 샀쓰고 내가 그랬더니까요. 스스로 내가 1년 6개월 지난 다음에 내가 혼자 성인산 석세스를 혼자 몰래 가가지고 뒤에 짱박해가지고 1박 2일 동안 다 들었다니까요. 제품을 써보고 확신과 믿음이 있었어요. 언젠가 누구든지 쓴다는 확신. 석세스를 들어보고 믿음이 생겼어요. 박한기 대장님 강의하는 거 듣고 원자력 연구소의 누구야 그 박사님 정인선 박사님인지 그 양반 무궁꽃이 폈어요 했는데 주인공 중에 한 분. 지금 원자력 연구원의 고문으로 계시죠. 그분 강의 듣고 변명호 박사님도 얘기도 듣고 그 성공한 하여튼 애터미에서 좀 먼저 했던 김성일 사장님서부터 이런 분 강의 다 듣고 나서 이건 된다. 내가 대학에서 배운 다단계 진짜 백이 하나 있었네 여기. 완벽한 쇼핑몰로 가는 거예요. 완벽한 쇼핑몰. 그러면 파는 게 아니고 팔리는 거고 팔리게 되면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리라. 배수의 원리가 이루어져요. 이거 해야 되겠다. 왜? 내가 1년 6개월 동안 내가 써봤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강의를 듣고요. 잠을 못 자고요. 오자마자 바로 후배네 그 회사에 사표 쓰고요. 우리 집에 가서 여보 나 다단계 1년만 더 해볼게. 통보하고요. 이거 시작한 거예요. 마누라도
반대하지. 아들, 딸, 아버지 또 다단계 한다고 삐죽거리고 아버지 알기를 진짜 뭐에 뭐 또 개떡같이 알지. 야,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봤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봐라. 니네들은 이런 생각이 이런. 니네들은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옛날에 같이 다단계 했던 사람한테 다 알린 거예요. 정매 크라운 사장님 아시잖아요. 1년 10개월 걸렸어요. 1년 10개월. 언젠간 알게 되면 쓴다. 언젠간 알게 되면 이 일을 안 할 수가 없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확신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가 내 잠재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서 절대로 변하지 않는 내 무의식 속에 될 수밖에 없다는 확신과 믿음. 그러면서 다 잊어버렸던 희망이 생겨요. 됐다. 이 애텀이 3년에서 5년만 내가 죽기 살기로 하면 한 달에 300에서 500원 벌 수 있겠다는 그런 희망이 생겨요. 목표가 생기고 꿈이 생기더라니까. 맞아. 1,000만 원은 무슨 1,000만 원이야. 1,000만 원 하늘이 하늘 어떻게 1,000만 원을 버냐고 전 생각도 해본 적도 없어요. 1,000만 원은. 300에서 500만 보면 할아버지. 진짜 뒤도 옆도 안 봤어요. 동창 모임은 부르는 놈도 없지만 내가 거지가 되니까 부르는 놈도 없어요. 갈 생각도 없었고. 그렇게 힘들어 봐야 무엇이 소중한지를 알고 소중한 일부터 해. 중요한 일부터.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 갔다 온 다음에 책가방 던져놓고 놀면 마음이 편해요? 왠지 불안하죠. 왜? 숙제를 안 했잖아. 숙제를. 그리고 정신없이 놀다 보니까 엄마가 들어와서 밥 먹으라 이놈아. 밥도 안 먹고 뭐하고 돌아다니냐. 그래서 들어가서 밥 먹고 나오면 이제 졸려와. 그럼 아침 눈 뜨면 이제 난리 났어. 이제 선생님한테 이제 휴치를 들고 손바닥 맞을 생각하고 쪽팔릴 생각하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야. 그러니까 학교에 가서 옆에 있는 놈 공부 잘하는 놈 공책을 뺏어가지고 베끼느냐고 이제 난리가. 여러분 인생살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이 소중하고 중요한지는 모르고 여러분이 재밌는 일을 먼저 하면 꼭 여러분은 시간에 쫓기며 살아요.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시간을 이끌고 사세요. 시간을 끌고 가면서 중요한 일부터 하세요. 중요한 일. 제가 술을 지금 안 먹은 지가 거의 한 5개월 정도 돼요. 안 먹으려고 안 먹는 게 아니요. 술을 워낙에 좋아해요. 그리고 모이면 또 한 잔 먹으면서 얘기하는 것도 너무 좋고요. 전 중3 때부터 술을 먹기 시작했거든요. 술이 안 채요. 체질적으로 클로타치온인가 간에 그 성분이 많아가지고 술이 잘 안 채요. 술도 먹기도 많이 먹지만 내가 아무리 술 먹어도 내가 술 먹었는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흔들거리지도 않으니까 헛소리도 안 해요. 우리 집사람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몰라. 근데 내가 예수님 만난 지 10년 됐는데 예수님 만나면서 이 술을 좀 끊어야 되는데 그런 기도를 가끔 했어요. 술 먹는 게 죄라서 끊는 게 아니요. 성경에는 술 먹었다고 죄 받는다고 얘기는 없어요. 술 취한 자는 아버지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얘기는 나오지만 나는 술 안 취하거든. 스스로 나를 합리화하는 거죠. 그리고 파트너들 만나면 포도주락도 한 잔 먹어가면서 얘기를 해야 좀 얘기가 좀 술술 풀리고 재밌어지고 분위기도 좋아지는데 술 안 먹어봐 뭔 재미로 사냐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왜 술을 끊으려고 맘먹었냐 그러면 예수님을 알고 나서부터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게 됐어요. 아침에 눈 뜨면 이빨부터 닦아요. 물 한 잔 먹고 생수 한 잔 쫙 마시고 찬송가 틀리고 묵상을 해요. 오늘 아침 코로 숨쉬게 해줘서 감사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하냐고. 인명은 제천인데 그게 내 목숨이냐고. 아침에 손가락을 이렇게 움직여보니까 잘 움직이시네. 아유 이것도 감사합니다. 밤새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가 이 손 마디마디에 기름을 쳐마셨기 때문에 또 잘 돌아가네. 하나님한테 먼저, 하나님 아버지한테 먼저 기도로 하침을 시작해 주는 이 시간을 만들어 주는 것도 감사하고, 찬송을 부르고 찬양을 하면서 감사의 하루의 감사 기도를 시작하고 모든 건 하나님 아버지한테 맡기는 기도를 해요. 그러면 하루가 얼마나 신난지 몰라요. 너무너무 좋아요. 내가 나된 것도 하나님 은혜잖아. 내 노력으로 된 건가? 아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살아도요, 여러분 발걸음을 인도해 주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요. 그건 옛날에 제갈공명도 그런 얘기했어요. 삼국시대에. 제갈공명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았나? 근데 제갈공명이 뭐라고 했어요? 모사, 제인, 성사, 제천이라고. 이게 성공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그냥 옛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게 성공의 법칙이에요. 그게 그 이성현 박사님 얘기는 R은 이꼬로 가로 열고 F, R은 이꼬로 F 가로 열고 XY 제시다. 이 공식이에요. 이 공식. 그 공식은 칠판 있으면 풀어드리겠지만 아시는 분은 아시잖아. 내가 많이 얘기해서. 사람이 그 제갈공명이 삼국시대에 성권, 그 성권 뭐 조조 이제 유비 수십만 대군을 싹 꼬셔가지고 산깃을 함정에 딱 몰아넣고 거기다가 이제 화공으로 불로 싹 태워주려고 완벽한 계획을 짜가지고 다 집어넣고 불을 딱 지폈는데 비가 와. 그래서 실패했어요. 그러면서 제갈공명이 한 얘기가 그 얘기예요.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 되는 일이 없구나. 그걸 누가 얘기했어요? 안중근 의사. 빈인사 대천명이라고. 아무리 우리가 진 빠지게 쎄 빠지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도 하나님의 명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대로 여지껏 여러분들대로 된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왜 지었는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공의 법칙 간단해요. 자기 중심적 사고 이기심을 내려놓고 도덕과 윤리로 귀결된 양심적인 사람이 돼 있는 상태에서 남한테 도움을 주는 일을 하라 이거야. 그러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관계가 성립되면서 덕이 쌓이고, 덕이 쌓이면 존경을 받으면서 리더십이 발휘돼요. 리더십은 영향력이요. 큰 소리 치는 게 아니고 자연스러운 존경심이 올라와야 돼요. 사람들한테서. 똑똑한 게 아니고. 그럴 때 사람이 나를 따라요. 내 말에 영향력이 생겨요. 사람이 모이면 돈은 저절로 오는 거예요. 돈을 벌려고 사람을 수단으로 생각하니까 맨날 머리가 아프지. 이게 정직하지 못해서 그래. 사람이 잔꾀를 부려서 그래요. 잔꾀 부리지 마요. 잔꾀 부리면 소용없어요. 되는 일이. 여러분 꾀로 되는 게 없다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러니까 어떤 분이 자꾸 뭐라 그러시네. 나 혼내키는 건가? 그러니까 이 일을 임하는 여러분들의 마음가짐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일을 시작할 때 아무리 누가 뭐래도 맞다는 생각 가지고 옆도 뒤도 안 봐요. 그냥 가는 거야. 앞길만. 여러분 그런 게 있어야 돼. 끊임없이 하는 거. 완전히 확인이 끝났다면 그럼 그냥 가는 거예요. 친구가 밥 먹여주지 않아요. 나 살려주지 않아요. 무엇이 중요한지 알고 그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로지 애텀이요. 왜? 내 사랑하는 가네, 가족. 내가 우리 집사람을 9년 연애하고 9년을 편지를 주고받다가 결혼해가지고 아니 돈을 진짜 벌을 만큼 벌었는데 그걸 내가 한꺼번에 다 없앴는데 서방 탓도 안 하네? 그러면서 새벽에 일어나서 서방놈이라고 그래도 밥 해놓고 의정부에서 새벽에 일어나서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저기 여의도까지 다른 식당 가서 설거지하고 그 몸이 피곤할 텐데 돌덩이 같은데도 10시에서 10시 반에 끝나면 또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집에로 와서 아프다는 소리도 안 해요. 어깨 쑤신다는 소리도 안 하고 내가 더 힘들까 봐.
그러니 내가 가장인데 책임감, 사명감이 있죠. 그러니 죽기살기로 해야죠. 오로지 애터미한테는 확실한 비전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얘기해 놓으니까 문자도 씻고 전화도 안 받고 하도 하니까 왜 또 다단계 시작하셨어요? 또 왜 그러세요? 뭐 전부 그랬다니까. 박승화 지금 벤츠 타고 다니잖아. 2년 걸렸어요. 정매사님 1년 10개월 걸리고. 그런 거예요. 그러려니 하고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얘기해가지고 다 나오는 사람 없어. 한 도놈 찔러보고 집에 가서 생각해보고 이것저것 했다가 그래도 애터미가 자본도 안 들어가니까 되긴 될 거야. 대발이 하나 만나면. 그러다 또 도놈 찔러보고 또 집에 들어갔다가 또 쉬었다가 또 심심하면 나와서 도명 찔러보고 백날 해봐 되나? 안 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 사업은. 다 알려놓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전단지를 만들어서 고무도장 찍어가지고 피부샵이고 미용실이고 식당이고 아무데나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할 일은 뭐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당장 하는 거예요. 그게 기초체력 훈련하는 거예요. 아유 지나가는 사람한테 얘기해 뭐해 뭐 그렇다고 저 사람이 물건 사줄 것도 아니고 아유 그렇다고 저 사람이 뭐 와서 사업할 것도 아닌데 여러분이 그런 훈련을 안 하면 진짜 백이 나와도 그 사람 못 이끌고 가요. 여러분이 훈련을 하셔야 돼요.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 처음 왔을 때 국가대표 선수들을 골 잘 차는 기술, 공 잘 차는 기술, 골 잘 넣는 방법을 알려준 게 아니고 기초체력 훈련했어요. 기초체력 훈련. 뜀뛰기 같은 거 계속. 여러분이 그걸 하셔야 돼요. 사람만 보면. 내가 할 일이 그거밖에 없어요. 안녕하세요. 애터미 하세요? 안녕하세요. 화장품 써보셨어요? 저 화장품 하려고 하는데요. 피부샵이고 미용실이고 아무데나. 어차피 이 사업을 나하고 같이 할 사람은 내가 만나는 사람 중에서 2, 3%밖에 안 돼요. 97%는 98%는 다 소용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이 작은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찾는 거예요. 그러려면 기초 체력이 튼튼해야 장거리를 뛸 거 아니에요. 난 그냥 얘기하는 거야 아무튼. 그거 내가 본업이요. 뭐가 쪽팔리긴 그지 되는 게 더 쪽팔리지. 안 그래? 세월 지나가 봐요. 여러분 내가 저 식당 잘 나갈 때 벤츠 500짜리 타고 폼 잡고 다니면 난 여자들이 다 날 쳐다보고 좋아할 줄 알았어. 안 쳐다봐 나한테 관심 없어. 그런 거요. 그냥 하세요. 그냥 끊임없이 소비자 만드는 게. 그게 기본적인 원칙들을 끊임없이 활용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한두 명이 소비자가 나오고 식당 아줌마가 나는 파우치팩에다가 필링젤하고 그 비비하고 에센스를 꼭 같이 다녔거든요. 그래서 손등에다가 필링젤 해주면서 와 사장님네 된장찌개는 정말 맛있어. 칭찬과 감사로 우선 대화를 트고 그런 다음에 사장님 화장품 뭐 쓰죠? 일로 좀 와봐봐. 그래가지고 우리 동영상 옛날 노트북 그 현주 컴퓨터는 후배네 쓰레기통에서 하나 주워가지고 프레임만 되는 거 그거 보여주면서 손 붙잡아가지고 거기다 필링젤 딱 얹어놓고 손 붙잡고 필링젤을 돌려가면서 화장품에 대한 얘기를 했다니까. 화장품 전문가예요. 제가 제일 잘하는 건 사실은 저는 홈파티에 강의보다도 홈파티를 정말 잘해요. 제가. 그런 게 또 재밌어요. 그럼 그때 10년 전이니까 아줌마 손 탁 잡고 이거 해줘. 지금도 괜찮은데 10년 전에도 괜찮았겠지. 그치? 그러니까 아줌마들도 좋지. 손을 안 넣지. 그러면서 필링젤이란 어떤 역할을 해주는 것인지 아십니까? 타사 필링젤은 어떤 건지 아십니까? 우리 건 천연일에서 이거 필링젤 한 다음에 필링젤 하는 시간이 한 3분에서 5분 걸리니까 그리고 한 다음에 마른 티슈로 닦아도 절대 안 땡기걸랑요? 그리고 촉촉하고 좋걸랑요? 진짜 좋거든. 매끌매끌하고. 거기다 에센스 한 방울 떨기 들어도 발라주고 톡 두들겨주고 그 다음에 비비 싹 발라서 해봐봐. 기가 막히지. 두 손을 비교해보면. 얼마나 뽀샤시하고 막 끈적거림 없이 얼마나 좋으냐. 그냥 당장 팔리지. 그러고 물건을 팔고 다녔어요. 그러고 소비자 만들고. 그러니까 1년 지나니까 김주희 총장이 하나 나온 거예요.
그거 나도 할 수 있겠네. 그렇게 좋으면. 그렇게 된 거예요. 옆에서 보다가 그렇게 좋은 건 나도 할 수 있겠네. 그래서 1년쯤 지나니까 판매사가 되고 판매사가 되니까 나하고 같이 사업하는 사람이 소실적에 한 3명 정도 생기고 그러니까 김주희 사장이 또 자기 동네 미용실 하는 아줌마를 데려와서 그게 김정숙 사장님이지. 지금은 그 양반이 본부장인데 그 양반 소개시켜서 또 미용실에서 오는 손님마다 또 화장품 설명해주고 이거 데모해줘가지고 또 물건 팔고 그때가 더 재밌었던 것 같아. 지금보다도 찬이해졌어. 시간 간지도 몰라 그냥. 큰 사람들 불러다 놓고 맨날 화장품 얘기해주고 해모임 얘기해주면서 먹이고 시원해 보이고 막 그거 하세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세요. 지금 뭐가 잘 안 된다? 왜 나한테는 대바리 같은 거 안 나올까 한 명? 그런 거 기대하지 마요. 요번에 2달 전인가 저기 크라운 클럽에 4명이 들어왔었어요. 새로 크라운 클럽에. 그 중에 2명이 내 소실적 파트너예요. 그 중에 한 명이 저기 싱가포르에 있는 여자인데 62살인가 3살 된 여자예요. 한국계 중국 여자인데 그 여자가 하는 얘기, 그 여자는 강의도 못해요. 그 여자가 하는 얘기 그거예요. 재작년에 갔을 때 이제 같이 그 파트너를 모아놓고 강의도 하고 밥도 먹으러 다니면 친해졌네. 자기는 잘할 줄 아는 건 집에 사람 불러다 놓고 홈파티 하는 거래. 소비자 전달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 쿡으로 저 잡채 해가지고 같이 먹고 나누고. 그거 하는 거래. 그거밖에 못한대. 스폰서님. 그게 최고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소비자 전달이 돼야 매출 뜨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그 안에서 사업자 나오는 거 아닌가? 사업자만 잡으러 다니고 사업 설명만 해봐봐. 안 나와요, 잘. 그러니까 요번 기회에 소비자 명단 다시 명단 작성한 거 다시 검토해보고 아는 사람, 친한 사람 만나잖아요. 아무리 비대면 해도 두세씩 모여서 밥도 먹으러 다니고 그러잖아요. 쫓아가서 언니 잘 있었어? 야 친구야 잘 있었냐? 동생아 그래 가면서 야 너 그 제품 잘 쓰고 있니? 어우 요런 것 새로 요런 것도 나왔다 야 그래가면서 소비자 전달하고 소개받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지금 시간이 남아 돌아가가지고 기회 여러분이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아니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어느 쪽으로 생각하냐 그 차이예요. 그 휠체어 타니고 다니는 사람은 만약에 남편이 쓰러지지 않고 그냥 그렇게 해서 정년퇴직해서 한 달에 한 저 연금이랄 때 200만 원 나왔으면 내가 애터미 했겠냐 이거지. 그렇지 않아요? 너무나 어떨 때는 감사하대. 하나님이 뜻이 뭔지를 알게 돼서 감사하면 제가 1년 만에 판매사가 됐고 여기 데이터가 참 없을 거야. 2년 내가 만 3년 됐을 때 로얄 클럽 들어갔어요. 국장을 달고 국장을 들어가고 로얄 클럽 들어가서 월 2천만 원이 넘었고 만 6년 때 맥시멈 5천 대 5천이 넘었어요. 초창기에 완벽하게 소비자 전달로 바닥을 튼튼하게 하고 하니까요. 절대 안 무너져요. 그러면서 계속 올라가는 거라. 어떤 부와 명예나 어떤 높은 지위 그런 거 원하잖아요. 지위는 그 밑바닥이 정의와 진리로 돼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원칙으로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 얘기예요. 베팅으로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애터미가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잘 되는 나이는 계속 꾸준히 잘 되고요. 안 되는 나이는 뭐 총본부장이 팀장하고 본부장들이 판매사도 유지 못하는 사람이 꽤 있어요. 꽤 있어. 다는 아니고 꽤 있더라고. 조직이 다 무너진 데도 꽤 많아요. 그건 애터미가 잘못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가 잘못돼서 그래요. 남 탓하지 마요. 스폰서 탓하지 말고 저 파트너 탓하지 마요. 다 자기 탓이에요. 자기 탓이요. 그것만 아시면 돼요. 지금은 한 달에 그저 못 받아도 한 8천 세금 제하고 한 8,500 많이 받는다는 거죠. 한 1억 2천 이렇게 받아요. 내가 뭐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요. 오로지 해낼 수 있다는 확신과 끈기요. 그런 다음에 이걸 같이 해내가는 사람끼리 네 그렇구나. 늘 양보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랑치 아니하고 참고
말 조심해서요. 말. 경우에 맞는 말, 때에 맞는 말 잘 해가면서 자기 이기심 버리고 그렇게 이 관계를 이어가려고 애를 쓰면요. 돼요. 안 되는 일이 없어요. 걔 쓸데없는 조그만 거 가지고 자존심 싸움해서 그래. 완력 싸움하고. 그래서 기분 나쁘고 짜증나고 그러니까 나가기 싫고 그런 거잖아. 전부 다가. 그런 거요. 아니면 여러분이 게으른 거고. 아직 게을러서 그래요. 이거 어려운 게 없어요. 그래서 일이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몇 시인지 몰랐지만 너무 늦게 하면 또 짜증날 거 아니야. 난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이거 다 정확히 알아놓으면요. 이거만큼 쉬운 게 없어요. 성공이 공식 위에 법칙이 있어요. 확실하게 법칙이 있어요. 이건요. 뜬구름 잡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정확한 법칙이 있다니까 성공이란. 그래서 일이라는 거에만 일이 무엇인가만 우선 얘기만 하고 오늘은 마무리할게요. 성경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하세요. 너는 자기 일에 능숙한 자를 보았느냐? 그 자는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뭐냐 그러면 왕 앞에 서는 영광대일 자리를 가는 사람은 사업을 크게 벌어서 돈이 많고 기업을 큰 거는 이름 높아지는 사람이 아니고 남한테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이래. 이게 뭔 뜻일까? 근데 그 뜻을 알아냈죠. 우리는 그 뜻을 모르면 잠을 못 자는 사람이에요. 자기 일에 능숙하다는 것이 기가 막혀요. 이 얘기를 듣고 나서. 네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일 같은 것. 애터미 물건 파는 게 시잘데없이 보이잖아요. 쫀쫀하게 보이기도 하고. 아유 쟤는 어쩌다가 치약시설 팔고 다니냐? 남들이 이렇게 보잖아. 그렇지 않아요? 나는 요새 가끔 TV를 보면 그 뭐 명인 달인 이 생생 정보에 보면 세상에 조그만 그 국수집에서 사람들이 줄 서서 먹는데 그 소바 국수 그 소바는 그 간장 찍어 먹잖아요. 이렇게 제가 이제 요리를 했기 때문에 알아요. 간장 찍어 먹는데 그 간장 소스를 하나 만드는데 황태 좋은 황태를 구해다가 그거를 적당히 잘 직화불로 구워서 그럼 냄새가 얼마나 끝내줘요. 그 구운 거 위에다가 조밥을 해서 거기다 덮어서 그거를 식혀서 냉장고에 또 뭐 며칠간 숙성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도 부고를 가지고 또 그거를 육수를 내서 아니 그놈의 저 간장 육수를 내는데 뭐 이렇게 복잡해.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정성을 들이는 이유가 뭘까? 자기를 사랑하는 거에 감사하며 그러면서 돈이 목적이 아니고 사람이 목적이요. 자기 집에 오는 손님들이 정말 자기가 정성 들여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고 가는 모습이 너무 좋은 거야. 국수가 비싸지도 않아요. 5,000원, 6,000원 해. 그 맛있는 게. 사람 중심이야. 돈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야. 그건 사람 마음속에는 사람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감사하며 아무리 자꾸 보잘것없는 일이래도 아씨 왜 퇴근 시간에 안 되지? 짜증나네 지겹네. 요 사람은 돈만 벌러 가는 사람이야. 오로지 월급이 목적이야. 근데 아무리 하찮은 일을 하더라도 일할 수 있는 이런 나한테 일할 수 있는 이런 직업이 있다는 공간이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일할 수 있는 건강도 있어서 감사하고 그래서 여기서 번 돈으로 가족들을 내가 부양할 수 있고 가족을 행복하게 해줄 수도 감사하고 그런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아침에 일찍 회사를 출근해요. 그래서 잔일도 해주고 청소도 좀 해놓고 여러 사람이 공동체가 쓰는 거니까
그런 사람이 일을 해서 어떤 제품이 나오면요, 제품이 잘 나오고요, 분량이 잘 안 나요. 그런 거 제품이 잘 팔려요. 분량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쁘니까. 그러면 회사 주인은 그 사람이 딴 데로 가면 안 돼요. 딴 데로 스카웃돼서 가면 안 돼. 그래서 그 사람을 다른 데로 안 가게 하려고 월급을 계속 올려줘요. 근데 짜증만 내고 월급만 달라고 데모만 한다. 그런 놈들이 만드는 건 불량기가 많아요. 불량품이. 그럼 그런 건 내쫓아요. 주인이. 뭔 얘기인 줄 알아요? 돈이 목적이 되면 그 모양이 돼요. 그래서 자기 일에 능숙하다는 건 그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작고 보잘것 없이 보이는 듯한 그런 우리가 얘기하는 뭐 소비자한테 물건 파는 행위 같은 것들이죠. 그런 일들이라도 그걸 하는 사람의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성실하게 충성되게 감당을 해서 거기에 익숙한 사람이 되면 정말로 익숙한 사람이 정성된 마음으로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일에도 충성을 되니라 이렇게. 작은 일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요, 큰 일 맡겨도 소홀히 해요. 그래서 사람 보면 알아요. 어떤 날 집주인이 노비들을 다 불러놓고 오늘 금은밤이다. 오늘 금밤으로 땡 너희들하고 나하고는 이제 끝이다. 니네들은 이제 집으로 돌아가거라. 니네 딴 데 가서 일을 하든가. 그 대신 오늘 금밤 밤새도록 나 주인을 위하여 내가 집을 줄 테니까 볏집이죠. 새끼를 가늘게 이쁘게 꼬아서 나한테 선물을 해주거라. 그러니까 어떤 종은 그동안 나한테 일거리를 주셔서 감사하고 정말로 고맙고 그래서 정성 들여서 한 호날을 가늘게 이쁘게 꼬는가 하면 새끼줄을 어떤 종은 아이고 내가 이래서 뭐 주인이 다 벌어먹었지 뭐 내가 일 안 했으면 주인이 벌어먹었을 것 같아. 아유 근데 이제 마지막 끝나는 금밤까지 일을 시키고 그래. 금날 밤까지도 일도 또 돈도 더 안 주면서 그냥 대충 꼬았어. 그 다음 아침에 새끼줄 다 꼬은 걸 가져오니까 그 왕이 그 주인이 엽전을 가만히로 가져와서 옛날 엽전 가운데 군용 뚫린 거 있죠. 니네가 꼬는 새끼줄에 이거를 낄만큼 끼워가지고 가져가라. 정성 들여서 새끼줄 가볍게 꼰 사람은 그냥 엽전이 술술술 잘 들어가고 길게 꽈으니까 많이 가져가고 대충 새끼줄을 꼰 놈은 안 들어가네 굵어가지고. 여러분 그런 거요. 일이라는 게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해야 돼. 아무리 사서온 것 같아도 그렇게 충성된 마음으로 작은 일 같고 초월한 일 같지만 크고 위대한 일인 것을 알아야 된다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위대한 업적이 필요한 게 아니고 아주 작은 일, 잠시 했던 일, 평범한 일을 이런 거를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했냐 이것이. 어떤 마음.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스폰서한테 이 좋은 거를 알려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내 파트너한테 내가 열심히 해서 어차피 매출 내 파트너 밑으로 뛰어야 되니까 내 파트너 도와주는 마음으로 소비자한테는 이걸 진짜로 좋은 걸 줘서 소비자 가계부에도 도움을 주는 마음으로 그런 정성되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냐 이거예요. 그게 능숙한 자요. 그런 사람은 왕 앞에 선대요. 그게 1만 시간의 법칙하고 맞아 떨어지는 거고요. 그게 달인 명인하고 맞아 떨어지는 얘기예요. 지금.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이 일에 능숙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수작 부리면 안 돼요. 그래서 기초체력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아무 얘기나 하세요. 어떤 사람한테 소비자 전달하는 방법을 알려달래. 그게 방법을 알려준다고 되나? 왜 방법론으로 가? 스스로 내가 일을 왜 해야 되냐? 그 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 하려는 마음이 생기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아무렇게나 해도 돼요.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토대로 나중엔 익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멋진 사람이 되고 스스로 통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가? 그런 거예요. 그런 능숙한 사람은 대대 자기 일에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다음에 제가 강의할 때까지 숙제를 하나 드릴게요. 숙제. 마틴 부버가, 그러니까 그 이성환 박사님이 넥스트 이코노믹에 지난번에 그 기재했던 내용인데, 나와 그것, 그러니까 1인칭과 3인칭이거든. 나와 그것과의 관계, 갑질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관계의 핵심 이론에 대해서 얘기해. 관계의 핵심 이론. 생텍쥐베리의 그 어린 왕자에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에, 옛날엔 그 얘기가 몰랐었어요. 옛날엔 폼 잡느냐고 어린 왕자 책 하나 끼고 옆구리에 끼고 다녔지. 봐도 못 알아듣는 거 괜히 폼 잡고 옛날에 그거 많이 했잖아. 왜? 아이고 종로 다니면 그런 책 하나 끼고 다니면 뭔가 좀 교양인 같고 지식인 같고 보이고. 아이고. 아휴, 참 그때 생각하면 참 아네. 거기에 뭐라고 나왔냐? 우리는 만났는데 우리는 만났을까? 우리는 만났는데 우리는 만났을까? 이게 숙제예요. 이거를 알면, 이거를 알고 이 말대로 행함을 산다면 여러분은 대박이요. 임페리얼 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 우리는 만났는데 우리는 만났을까? 이거에 대해서 공부 좀 하세요. 다음에 강의할 때 되면 이거에 대해서 서로 얘기하고 풀어내면서 관계가 뭔가를 정확히 알아가는 시간을 갖는. 그래서 우리가 제시합력, 유나이티드 헛, 애티튜드 중에서 제일 점수가 많은 게 뭔지 아세요? 유나이티드 헛이에요. A는 어빌리티, ATTITUT인데 자세는 A는 어빌리티 능력은 1점이잖아. 여러분 능력으로 성공하는 게 아니라 그 얘기야 지금. 제일 점수 많은 게 유어. 유나이티드 헛. 그게 21점이에요. 신뢰가 20점이야. 믿을 수 있는 게. 자제 절제가 20점이야. 끊어내는 것. 여지껏 익숙했던 일하고 완벽하게 끊어내셔야 돼요. 진짜로 중요한 일만 하셔야 돼. 시간 관리하셔야 돼. 시간에 쫓겨다니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관에 너그러울 관자. 손해보는 거요. 기브앤테이크 하시지 말고, 그건 기브앤테이크는 기본이요. 기브앤 러브 하세요. 기브앤 러브. 주고 사랑하세요. 그게 우리 예수님이 우리한테 보여준 거예요. 주고 사랑하고 주고 사랑하고. 그런 거를 알게 되면 옛날 거를 다 버리게 되고 이 안에서 겸손해지면서 능숙한 도사가 돼가면서 이 일이 진짜로 재밌어요. 얼마나 재밌는지 알아요? 돈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벤츠 S500도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지. 벤츠가 목적이 되고 돈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행동으로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여러분 행동은 어디서 결정나냐 그러면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 가치관이요. 가치관. 그 가치관은 어떻게 형성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냐요?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황금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 돈, 황금이 들어있다면 가치관이 그렇게 바뀌면서 모든 사람이 자기 돈 벌어주는 도구로 보인다니까? 돈이 목적이 되니까. 그럼 행동도 말도 그런 식으로 해요. 사람한테 함부로 하고. 근데 내 마음 중심에 사람이 중심이 되고 사람이 목적이 되면 사람 살리는 일을 해요. 그럼 가치관도 변해요. 그러면 사람 말을 들어주고 배려해주고 겸손해지고 그래요. 그럼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을 지은 분한테 물어봐야 돼요. 우리의 지으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걸 정확히 알아요. 교회 다니면 복 받는 것도 아니고 교회 다닌다 해서 주여 한다고 하노라 하는 게 아니오. 만약에 여기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이 계시는 줄 알아요. 믿음이 뭔지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믿음이 뭔지를. 나 예수님 믿어. 믿는 사람이 말이나 행동도 믿는 사람답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욕먹는 줄 알아? 아유 저 사람 집사인데 사기꾼이야. 아유 저 사람 장로인데 맨날 뭐 세컨도 하나 데려다녀. 그러니까 욕을 처먹지.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답지가 못해서 그런 거야.
다음 시간엔 만약에 10월 달인지 11월 달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만났는데 만났을까를 풀이해 나갑시다. 그러면 이 사업이 쉬워질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로 인해서 애터미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연봉 1억 넘는 사람이 한 270명 돼요. 나로 인해서. 지금은 그렇게 반대하던 아들, 딸 다 해요. 우리 누나 다 하고. 옛날에 나 반대했던 뭐 정미애 사장님부터 시작해서 박성화 사장님부터 다 해, 다 해. 전부 다 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냐고. 나 하나로 인해서. 내가 한 건 아니요. 애터미 시스템이 그렇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 성공해요. 이건 성공한 여기서 돈 버는 건 정해져 있다니까. 포기하지 않으면. 왜 포기하지 않으면 정해져 있냐 그러면 포기하지 않는다는 건 희망을 버리지도 않는 얘기고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면 여기서 버티면 버티는 만큼 어떤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자기를 고쳐가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얘기예요. 저는 사실 최숙희 사장님 저 여자 한 6개월 하다 그만두겠네. 난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맨날 모의하면 늦고 좀 게으른 것 같고 날라리 같고 야 근데 저렇게 끈기가 있을 줄 몰랐어요. 그리고 성격이 남성 기질이 있대. 신뢰가 있더라고. 와, 야리야리하고 입장하게 생겨가지고 아유 날라리. 그래서 아이고 저 6개월이라도 그만두겠는데 진짜 해내네. 대박이요. 정말 대박이요. 지금은 정말 확실하게 매다. 저 사람 성공해. 누가 뭐래도 성공해 저 사람은. 그런 확신이 가졌어요. 버티세요. 다른 건 할 일이 절대 없어요. 내 자식한테도 절대 없어요 할 일이. 그건 아셔야 돼요. 버티세요.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많이 갖고 이런 강의 듣는 시간을 많이 가지고 책도 좀 보면서 자기를 바꾸어 그런 걸 좀 만들어 보세요. 응? 오케이? 화이팅? 박동철이처럼 된다. 맞아요. 돼요. 우리 딸 오토 팀장 됐어요. 팀장인데 오토 팀장이야 우리 딸은. 우리 아들 국장인데 오토 팀장이야 우리 아들도. 대박이지. 내 코도 상속 받을 생각도 안 해요. 왜? 아버지가 사는 거 보니 술도 안 먹고 이제 다 건강해졌지 점점 더 120까지 살 것 같거든. 내가 120 살면 지네들은 100살 다 돼. 그때 코드 받아서 뭐 하려고. 지네가 하는 게 낫지. 그래서 정말로 가정이 행복해져요. 돈을 벌어서 행복하는 게 아니라 돈이 행복의 조건은 아니지만 돈은 자본주의 국가에서 교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해요. 행복이 뭔지도 다음 시간에 우리가 알려드릴게요. 아무튼 늦은 시간에 고생 많이 하셨고 팬데믹 상황을 기회로 삼고 자기를 돌아보고 소비자 전달하는 그 원칙을 지켜가는 그래서 조직을 늘려가는 기회를 잡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그 박동철 단장님의 그 성공할 수밖에 없는 방법을 정말 많이 알려드렸는데요. 유통의 핵심에는 소비자가 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를 계기로 홈파티를 해서 체험해주고 발라주고 먹게 해주고 이렇게 해서 소비자를 늘리는 일을 하라는 그 핵심적인 일이 가장 기억에 남고요. 그 다음에 또 기억에 남은 얘기는 우리 원칙을 지켜라. 기본 원칙이 우리 단장님께서는 이렇게 해석해 주셨어요. 그 원칙이 양보랑 선함, 사랑하는 거. 정말 늦은 시간까지 단장님의 많은 노하우를 정말 끝까지 저희들한테 이렇게 전수해 주신 우리 참 그리고 한 가지 또 제가 이제 어쩌다 이렇게 단장님 뵐 때 항상 책을 이만큼씩 갖고 다니시거든요. 우리 8코의 1번이 책읽기예요. 그래서 우리 정말 우리 라인에 가장 위에 계신 우리 단장님을 표본으로 해서 하는 책을 읽고 홈파티를 하고 해서 우리 모두 오늘 강의 들으신 모든 사장님들 빠른 성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단장님한테 하트 한번 날려주시죠. 단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밤 되세요. 네. 막걸리 감사합니다. 드시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시간이 좀 흐른 관계로 우리 대구에 사시는 이분희 팀장님의 스피치 듣도록 하고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에서 애터미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 다이아몬드 마스터 이분희입니다. 저는 애터미를 속초에 있는 친언니 이수기 팀장님으로부터 전달을 받았습니다. 스피치 하나 보다 이제. 저는 칫솔을 쓸 때마다 항상 비싸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칫솔이 990원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회원가입을 하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마트와 비교를 하면서. 저는 센터가 양양에 있었기 때문에 대구에 가까운 센터를 찾아서 원데이 세미나를 참석하였고, 장수가 되기 위해서 1박 2일 석세스 세미나를 열심히 참석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사고 좋은 애터미를 열심히 알리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 파트너가 한두 명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때마침 대구에 또 부업가 세미나가 생겼습니다. 그동안 시간이 없어 참석하지 못했던 직장인들이 하나둘 부업가 세미나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파트너가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초기에는 매출이 떨어질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 소비자들이 건강식품을 애용하면서 피부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원래 마스크를 쓰고 다녔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묻지 않는 선쿠션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기 시작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체험을 시키면서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PV를 늘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한 달에 한 번 판매사를 유지하고 있지만 저의 목표는 연말에 오토 판매사를 가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파트너들의 성공을 위해서 그동안 시간이 없다면서 저를 많이 피하던 회원들을 만나서 애용자로 만들기 시작하면서 파트너들과 함께 소그룹 미팅을 하면서 열심히 애터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의 목표인 연말에 오토 판매사를 가기 위해서 저는 오늘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스폰서님들과 함께하는 이 줌 미팅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동안은 제가 혼자 대구에서 센터 없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외로움을 많이 느꼈는데, 지금은 같이 같은 공간에서 스폰서님들과 파트너들과 함께 이 줌 미팅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제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저는 오늘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분희 팀장님, 대구에서 정말 이렇게 자장격제 하시면서 셀프 리더로 거듭나고 계신데요. 정말 너무 수고 많으시고, 연말까지 오토 판매사 되시라고 우리 모두 소리는 안 나지만 박수 한번 보내드리시죠. 정말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고요. 근데 시간이 흐르고 같지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나아갈 길을 정말 이렇게 인간미 있게 우리한테 잘 설명해 주신 단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